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오늘은 아마 이거 끌어올리고 마감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단기적으로 오늘의 일봉을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올해 마감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걸 리플에게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전망이 예상되는지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이 부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일날 이 부분이 확정이 됐었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60 Minutes, 60분이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오늘 날짜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TF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 상승력을 만들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추후 리플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또 SEC와의 소송 관련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리플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세를 반전시키면서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력을 만들고 있는 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조만간 출시 승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을 때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리플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딱히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해서 XRP가 악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은 리플의 사장인 모니카 롱도 확실하게 발언해 줬던 부분이고, 그래서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XRP를 대처하면서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이 투트랙 전략을 함께 가져가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와 연동이 되는 거죠. 1달러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고 결제 수단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제가 송금, 국경 간의 송금과 유동성 공급에 사용이 되는 거죠. 국제 송금할 때 빠르고 또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XRP도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하는 게 리플에게 호재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하면서 이 테스트 송금을 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가 붙는데, fee라는 게 붙는데 그게 바로 XRP로 붙기 때문에 이건 XRP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고 나서 그 직후에는 XRP의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금이 이동할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변동성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얼만큼의 하락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꽤 큰 하락폭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더 내년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보유 물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100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20% 수익 보는 것보다
$1,000불로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넘더라도 보유 물량을 늘려서 조금만 수익 덜 본다고 해도 이게 훨씬 수익금이 커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 가격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시장 지배력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게 60% 위까지 갔었다가 이제는 58%까지 내려왔고 점점 더 내려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자금이 재분배되면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더리움과 리플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이 시기를 지금 내년 1월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급등할 수 있겠다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그 목록들이 공개되면서 이더리움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고요.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죠. 자, 현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사임하겠다라는 날짜가 바로 이 취임식과 동일한 1월 20일이죠. 사실 이전부터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들 중 하나로 가장 첫 번째로 자기가 취임한 첫날 SEC 위원장을 사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체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했고, 이 갠슬러도 자진해서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은 SEC는 리플과 가장 대표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도 12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무려 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송을 벌여왔고, 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플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들과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SEC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이 코인 시장 자체를 본인들의 관할 아래도 넣고 싶어 했죠. 이걸 증권으로 분류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하려고 했던 건데, 자, 이제 사임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 물거품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 CFT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크립토 차르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지안 카를로도 SEC가 이 소송을 자체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그 확률이 높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리플 시세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리스크였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사업적인 영역, 이런 호재 소식들이 시세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것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ETF의 기대감이 되겠죠. 자, 이미 몇몇 자산운용사에서 XRP에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제는 이 부분도 거의 내년에는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SEC의 변화, SEC 위원장 교체될 거고, 교체되는 인물은 여러 인물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될 거라는 거죠. SEC 안에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임원이었던 인물, 누가 되든지 간에 코인 시장에게는 호재로서 이 부분이 작용을 할 거고,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SEC 위원장 교체 이후에는 소송 치화와 ETF 승인까지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리플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자산운용사인 이 그레이스케일의 홈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라지캡 크립토 펀드라는 이 펀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펀드에서 지금 ETF로 전환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부분도 승인되게 되면 이 개별 종목들도 ETF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추가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미 개별적인 이 코인들의 신탁 상품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있었고요. 이더리움도 있었고 XRP도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이 바로 ETF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말은 XRP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XRP의 트러스트 상품도 ETF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선 전부터, 무려 한 달 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던 XRP의 트러스트 상품, 신탁 상품의 자금 규모가 무려
2배나 뛰어 올랐다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은 이미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XRP의 ETF가 승인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투자하면서 저점 매수 매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 관련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ETF 말고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IPO, 나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작년 4월 달에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를 했고요. 당시에 많은 투자 기업들이 여기에 참석했었다라고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카톡방에서 당시에 공유해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대형 투자 기업들이 리플 나스닥 상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뜻 이 부분에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플이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제가 된다면 대형 투자 기업들의 투자금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제가 대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보시면 QCP 캐피털 설립자 이 다리우트 시트라는 인물은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건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자산운용사들은 있었지만 블랙록이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이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던 거였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모두 승인이 된 상황인데 밑에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리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블랙록 얘기를 하고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 바로 이 부분이 이 ETF는 일단 1단계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2단계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라는 거고 여기에 리플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 보시면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죠.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커스터디 서비스, 수탁 서비스라는 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밑에 나와 있는데 리플은 향후에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아까 실물 자산 토큰화,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게 바로 블랙록이 겨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요즘 핫했던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RWA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중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원룸의 한 평방도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토큰화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 부분이 내년에 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RWA 관련 펀드를 출시했을 때도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그래서 리플이 최근에 엄청난 현금을 투입해서 이 관련 기업들 무려 2개나 이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여러 호재들과 더해져서 강력한 먹거리가 미래에 될 수 있겠다 보여주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달러 차트로 주봉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최근 상승력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노란색 단기 이평선 라인 50일 라인이 위에 있는 파란색 200일 장기 이평선 라인 위로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는 때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조정이 크게 가지 않고 바로 끌어올리면서 상승력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달러는 시간 문제죠. 지금도 1.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는 장중에 1.9575달러까지 2달러 코앞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번 한 달, 12월 한 달 안에도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다만 우리가 더 길게 내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3달러 신고가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2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XRP의 맥시멀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번 상승장에서 XRP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되고 기대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팩트라는 거죠.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인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상승장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 최근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위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절대 첫 번째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떠한 상승장에서도 상승만 하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또 패닉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와 두 번째 패닉셀이 반복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나는 손해볼 수도 있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냥 내가 처음 사서 끝까지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고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유 물량이 늘어나야지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어나는 거고, 보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가 가장 큰 기회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최대한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보유 물량을 늘릴 수 있고 결국에는 추후에 목표가에서 매도도 진행할 수 있겠죠.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내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락 사이클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